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자, 요즘 들어서면서 이 바이오 시간 저도 방송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도 안 나고,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바이오의 매기가 점차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침체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심정은 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방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구장창 또 여러분들 바이오에 대한 지식 또 바이오에 대한 어떠한 노하우 바이오에 대한 어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가 3상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또 1차 지표가 뭐 의미가 없다. 자, 이런 부분,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바이오 3상과 관련한 그런 얘기만 나오면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참 답답할 뿐이고, 또 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물론 이제 신라젠이라든가 또 헬릭스미스 또 HLB 메지온 뭐 비보존 이 지금 장외시장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은 마찬가지고 삼상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마도 삼상 관련된 얘기가 일단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자, 1차 지표는 뭐 실패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2차 지표에서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사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결과가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임상을 시작할 때 이 지표에 대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의미가 좀 의미 있게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올바이오를 일단은 기준으로 삼아서 자 1차 지표 통계적 유의성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대웅제약, 한올바이오 파마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올바이오 파마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뭐 지금 GMP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주가가 다 회복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이 삼상 탑라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회복이 됐었는데 오늘은 거의 뭐 하한가 수준까지 주가 이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자, 안구건조증 신약. 이것도 그냥 신약이 아니고 개량 신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베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HL036. 자, 얼마 전에 1월 초에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의 탑라인 데이터가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한번 보셨는데 물론 주가는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1차 지표를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임상 이상에서는 임상 이상에서 효과를 보인 지표죠. ICSS와 ODS 이 지표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만 TCSS, EDS 이 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더 증명이 어려운 객관적 지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일단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우선은 이제 두 번째 임상을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 더 의미가 있었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일단 두 번째 임상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단 한올 바이오 파마는요, 일단 아쉽긴 합니다만,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어떤 쇼크, 이 부분을 추스리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실패한 건 아니에요. 한올 바이오 파마 3상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의 다케다 제약 있잖아요. 다케다 제약의 안구건조증 신약 중에서 자이드라라고 있었어요. 자이드라. 이 자이드라가, 이번에 임상 2상 그 지표, ICSS하고 EDS, 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지표랑 확보하지 못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 미국 FDA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자이드라라고 하는. 자, 이 약물이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한테 6조 원에 매각됐어요.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 특히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일단 당장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 종목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도 그래요. 과거의 사례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삼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한올바이오파마 거기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안구건조증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뭐 비임상 단계도 있고, 그죠? 전임상 단계, 임상 1상 단계, 또 3상을 완료한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압 치료제, 고지혈증 복합제 이런 부분은 또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면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안구건조증 임상 3상 발표는 작년도에 실패 사례들이 많았고 삐걱거리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치유할 수 있는 데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 바이오주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은데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의 임상 3상 일단 이 발표가 더욱더 이 바이오 시장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게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그 과거의 사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HLB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죠 상반기에 지금 미국 FDA의 품목 허가 신청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1차 지표 전체 생존 기간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도 얘기예요. 그러나 2차 지표인 뭐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가 또 뭐 객관적 반응률 또 질병 통제율 같은 것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한올바이오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렇죠.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요걸 가지고 FDA에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HLB의 리보세라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중국에서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그런 약으로 이미 항서제약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처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이제 그 3상에서 완전 관해 사례도 2건이나 나왔어요. 완전 관해가 뭐냐면 그렇죠. 암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 사례가 2건이나 됩니다. 임상을 통해서.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옵디보라든가 론소프 같은 경우에는 3상 발표할 때 완전 관해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이람자가 한 건 정도 완전 관해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HLB의 리보세라닙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물론 FDA를 통과할지 안 통과를 못할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의사들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진양곤 회장, HLB의 회장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대는 해보고 여전히 HLB에 대한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갈 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례 이후에 HLB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잠깐 차트를 먼저 볼게요. 10월 달까지 해서 HLB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이후로
임상이 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실패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뉘앙스가 더 컸죠. 20만 원이 넘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뉘앙스가 큰데요. 만약에 실패라고 한다면 이 종목 2만 원까지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쵸? 예. 제자리까지 가야지 그건 진짜 실패죠. 근데 20만 원 이후에 지금 주가가 10만 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계속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2.4%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 유입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한올바이오 파마 볼게요. 한올바이오 파마 뭐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오늘 이렇게 망가졌어요. 차트 자체가. 거래가 엄청나게 나오고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장외 시장에서 임상 3상 최근에 발표했던 비보존 있죠, 여러분들. 비보존도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보존도 실질적으로 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라고 하는, 그래서 1차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피란제린은 다시 이제 이 임상 디자인을 새로 변경을 해서 준비를 지금 다시 해서 이 3상을 다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내에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하는 걸 목표로 지금 다시 일정을 잡고 또 임상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좋았던 그런 흐름인데 관련주들도 지금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또 있죠. 메지온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데나필, 우리가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죠. 자이데나 이제 성분이 우리가 유데나필이라고 하는데요. 폰탄 수술, 이제 선천적으로 단심실증 환자, 우리가 이제 폰탄 수술 환자라고 하는데요. 단심실증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 이제 폰탄 수술인데 이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데나필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1차 지표, 그러니까 최대 운동 상태에서의 최대 산소 소비량 개선도 이게 1차 지표인데 유의미한 어떠한 통계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바뀌는,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산소 소비량이 개선이 됐다는 것이 또 이번에 입증이 됐죠, 3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FDA 허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NDA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NDA를. 그리고 1월 달부터는, 그렇죠, 조기 치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서 품목허가 나지 않았는데 이 환자들이 현재 심각하기 때문에 조기에 임상을 하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한테 지금 현재 투여가 되고 조기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1차 지표는 사실 뭐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 2차 지표에서 의미가 있어서 메지오는 아마 FDA의 허가를 받는데 큰 의미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주가가 더 중요해요. 그쵸? 자, 메지온 사례도 주가가 이렇게 11월 달에 절단이 났죠. 25만원 갔던 주가가 14만원까지. 그죠?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 최근에 조금 회복돼서 또 추가 상승을 조금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생치기가 굉장히 컸죠. 사실 앞서서 뭐 비보존이라든가 또 한올바이오 파마 보다는 메지온 사례라든가 HLB 사례가 조금 충격은 좀 덜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작년도에 강스텐바이오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스텐바이오도 10월 달에 아토피 피부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관련해서 3상 실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라젠 팩사백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팩사백은요. 이제 신라젠 잠깐 볼게요. 자, 신라젠도 이제 주가가 크게 좀 떨어지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예요. 이 간암 관련해서는 무용성, 이제 임상 그만해라, 뭐 이렇게 권고도 받고, 근데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신장암, 대장암 같은 게 다른 어떠한
이 암하고 지금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임상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추가 임상 환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 임상을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잠깐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쵸? 네.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거래가 붙는 그런 모습이라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 바이오의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이 종목은 장중후 14%까지 올라가고 좀 이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있죠. 헬릭스미스. 이거는 뭐 1차 지표, 2차 지표 중요한 게 아니라 약물이 혼용이 돼 버려서 헬릭스미스도 지금 그 충격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젠시스 약물 혼용, 오염. 자, 그런데 이 약물이 왜 혼용되고 오염이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1월 달에 원래 발표를 하긴 했는데 2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 그죠?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관련된 이런 얘기들 참 뭐 안타까운 상황이고 오늘 이 한올바이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죠? 작년도 봄 얘기예요. 알츠하이머 관련 3상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알츠하이머는 말씀드린 대로 뇌질환 관련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임상 포기하고 실패하고. 근데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3월 달에 엎어졌죠. 그죠? 3상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30%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약물의 강도를 좀 더 높여서 작년 10월 달에 투여를 해봤더니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하루에 30% 오르면서 주가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바이오젠은 지금 1분기 내로 지금 FDA, NDA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젠의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긍정적 어떠한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자,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뭐 바이오 전체 아직 뭐 낙담할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바이오가 글로벌 임상 3상에 실패했다. 뭐 이건 노하우를 쌓는 과정이에요.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이 정도가 어디냐?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 정도가 어디냐? 사실 신약 개발의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또 혁신이라는 것은 실패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하면 된다. 뭐 이렇게 위로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의 종목군들을 한번 이제 캐스팅할 때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의학적인 기술이. 그래서 이 회사의 경험이 풍부한가, 또 경험했던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는지 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얘기죠. 아무튼 한국에서 글로벌 3상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좀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사실 그래요. 이 실패라든가 성공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그죠?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과물을. 그걸 이제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쵸? 사기꾼이니 뭐니, 하도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JP모건에서 HLB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얘기들이 나오고, 3차 치료제로 4차 치료제를 승인을 받는 얘기 나오면서 또 사기꾼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CEO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입견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투명성이 없는 회사들 있잖아요. 투명성이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다시는 기회를 안 준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엔 그래요. 뭐 실패는 용인하지만 투명성이 없으면 두 번째 기회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들을 캐스팅할 때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특히 CEO에, 그리고 얼마나 투명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개발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성공 가능성 10%도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초기 임상 단계부터 결국 FDA 통과까지 10%가 채 안 됩니다. 이 3상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상을 다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NDA를 준비해서 FDA를 통과하는 그런 어떠한 확률은요, 거의 90% 가까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FDA 통과하는 거는 이 정도면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지금 절박한 어떤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사 기간도 짧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오 투자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시장 특히 뭐 본격적인 조정이 오고 매기가 이쪽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 상업화에 가까운 그런 종목군들은 다들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나이백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드디어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셀리버리가 성과가 나왔는데 밀렸잖아요, 그죠? 나이백은 오늘 상한가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백에 예를 들어서 오늘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6개 다국적 제약사와 물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나왔잖아요. 항암 치료제라든가 항암 치료제에 접목된 그 펩타이드 플랫폼 NIPP, TPP라고 하는 물질, 이 물질을 공급 계약을 합니다.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밀렸단 말이에요. 나이백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계속 안 풀렸어요. 그죠? 오후 들어서도 거래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누가 팔았냐면 외국인이 팔았어요, 여러분들. 나이백.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결국 개인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수급적으로. 오늘 내놓으라 하는 그런 바이오 벤처들 다 떨어져서 5%씩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ABL도 떨어졌고요. 젠백스도 떨어지고 엔지캠 생명과학 다 떨어져서 오늘 바이오 초토화 됐는데요. 아무튼 오늘 하루 떨어진 것 같고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이백이 상한가 기록했다 좋아할 상황도 아니에요. 내일 반드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 기반이 약하다는 얘기고 외국인은 기관은 오르면 던진다라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바이오 종목 캐스팅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추천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 바이오가. 그래도 어차피 바이오 이게 피가 끓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바이오 특히 HLB 얘기만 들으면 또 메지온 얘기만 들으면 막 피가 끓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시장 환경이 좀 이러니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하원올 바이오 파마의 삼상 실패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체험 VIP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여전히 좀 가져야 된다. 뭐 저도 사실 방송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주가가 좀 올라야 좋은데 오늘은 좀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만 주식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 내시고요.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이틀간의 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연휴 전에 뭐 장이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바이오에 대한 오늘 또 크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복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갖고 우리 주식공장장 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